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프리랜서이자 아직 미혼인 여성입니다. 저는 얼마 전 큰일을 겪었어요. 바로 저의 엄마. 세상에서 가장 소중했던 분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엄마와의 추억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사실 저는 장례식과 함께 또 다른 큰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결혼을 약속했던 사람과 파혼하게 되었거든요. 평범하게 연애하고 결혼까지 할 줄 알았던 저에게 왜 저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엄마의 장례를 치른 지는 이제 겨우 3달 전입니다. 아직도 저는 엄마가 이 세상에 없다는 게 잘 믿기지 않아요. 그날 모든 게 무너진 듯한 기분이 들었지만 옆에 힘이 되어주는 가족과 지인들의 조문으로 슬픔 속에서 애써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제가 결혼하기로 했던 사람이 엄마죠. 이제는 시어머니라고 부르고 싶지 않은 그분이 상식 밖의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고 파혼했습니다. 아마 장례식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건 돌아가신 엄마가 나름의 메시지를 저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파혼이 결코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라도 좋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물론 지금 파혼한 걸 후회하고 매달리는 쪽은 제가 아니라 예비 남편의 어머니세요. 지금은 모든 걸 끊어냈지만 파혼하고 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포기를 못하고 저에게 매일같이 전화와 문자로 괴롭히셨습니다. 결국은 언니와 형부가 나서서 뒤집어 엎고 나서 잠잠해졌어요. 제가 친정 아빠도 어릴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실 엄마가 돌아가신 지금은 가족의 언니네뿐인데요. 언니가 제 옆에서 큰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나쁜 일이 한 번에 일어났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 오히려 나는 엄마 덕분에 너 파혼하길 정말 잘한 일 같거든. 너 남자친구야. 지금은 너밖에 없다고. 자기 엄마 안 보겠다고 말은 해도 결혼하면 또 상황이 여의치 않을 거야. 내가 결혼해보니 그렇더라. 아예 처음부터 인연을 안 만드는 게 맞아. 나도 언니 말이 바르다고 생각해. 지금은 좀 힘들어도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내가 마침 일도 많아지고 바빠서 다행이다. 이제 너한테 더 이상 연락 안 오는 거 맞지? 혹시라도 찾아오거나 또 너한테 질척거리면 언니한테 꼭 말해라. 내가 네 형부한테 말해서 아주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해줄 테니까. 형부가 경찰인데 뭐가 무섭겠니? 아무 걱정 마. 언니는 혹시나 헤어진 남자친구나 예비 시모였던 사람이 저를 괴롭히거나 따로 연락할까 싶어 한동안 걱정을 놓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저는 한창 일이 몰려 슬픔에 빠져 있을 여유가 없었어요. 엄마를 보낸 일을 슬퍼하게도 벅찼습니다.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자유롭게 일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미술 쪽을 전공했는데 결국 대학교 졸업하고 운 좋게 일이 끊이지 않았고 지금은 프리랜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기업들과 일을 하며 월 수입이 1,000만 원은 훌쩍 넘는 수익을 올리고 있었지만 저는 그 사실을 가족 외의 남자친구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제 성향상 돈이 들어오는 대로 차곡차곡 모으는 걸 좋아하기도 했고 사치를 부리거나 명품을 사거나 제 일 외에는 그다지 좋아하는 취미가 없어서 돈 쓸 일이 없었어요. 제가 남자친구 만나 연애하기 전 모아놓은 돈의 대출을 좀 받아서 엄마에게 선물로 경기도 외곽 쪽에 땅을 사서 다세대 주택을 지어줬습니다. 엄마 노후 자금으로 월세 받으시라고요. 저는 그 건물의 반지하 투룸에서 작업실 겸 생활을 같이 했고 엄마는 언니 아이들을 봐주느라 언니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었어요.
연애하면서 남자친구가 저 사는 작업실 겸 집에 온 적 있었지만 그 건물이 엄마 거라고 얘기는 안 했어요. 제 명의가 아니니 굳이 남자친구에게 말할 필요도 없었고요. 다만 대출금은 제가 갚고 있었습니다. 매월 들어오는 월세 수입은 엄마께 다 드렸어요. 물론 돌아가시고 나서는 언니가 내 돈 들어간 건물을 자기는 상속받을 수 없다 해서 건물은 제 명의로 돌려 관리하며 월세도 꽤나 두둑히 받고 있습니다. 남자친구와 교제 기간이 길지는 않았어요. 일하다가 만났고 저에게 외주일을 준 업체의 영업 직원이었습니다. 서로 잘 맞았고 연애하는 동안 큰 문제도 없었습니다. 저는 연애 초반만 해도 결혼을 급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마침 남자친구가 먼저 결혼 얘기를 꺼낸 즈음에 우리 가족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엄마가 몸이 안 좋으셨는데 병원에 계속 혼자 가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 엄마가 언니와 저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것도 너무나 담담하게요. 얘들아, 글쎄 엄마가 암이 재발했다 그러네. 하필 엄마가 한참 니들한테 필요할 때 아파서 미안해 어쩌지. 네 언니 애들도 봐줘야 하고 너 시집 가는 것도 봐야 하는데 아무래도 당분간 엄마 치료에 집중해야 할 것 같아. 저는 엄마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띵해지고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그건 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뭐라고 엄마? 갑자기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야? 엄마 괜찮았잖아. 아닐 거야. 병원에 나랑 같이 다시 가보자. 엄마는 담담하게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엄마가 이미 2군데나 더 가보고 확인한 거야. 이번에는 수술도 그렇고 좀 힘들 것 같다더라. 그래도 괜찮아. 엄마는 이미 예전부터 덤으로 인생 살고 있다고 생각해왔거든. 조금 시간이 더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아무래도 먼저 간 네 아빠가 엄마를 빨리 보고 싶은가 보다.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항상 강하게만 보이던 엄마가 그 순간 너무나도 약해 보였거든요. 사실 저희 엄마는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갑자기 유방암 수술을 하시고 늘 관리 중인 삶을 살아오셨어요. 5년 재발 안 되고 난 후에는 이제 암에 걸리는 일은 없겠다 안심하고 살았는데 재발과 전이까지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들은 거죠. 당사자인 엄마가 가장 힘들었을 겁니다. 언니는 아이들도 있고 직장 생활도 해야 했기에 상대적으로 시간이 자유로운 제게 한동안 일을 줄이고 엄마 투병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생각보다 빨리 상태가 안 좋아지셨어요. 그러던 와중에 어느 날 엄마가 저에게 결혼 얘기를 갑자기 꺼내셨습니다. 엄마도 제가 만나는 사람이 있는 걸 알고 계셨고 몇 번 보고 마음에 들어 하셨는데 제가 결혼하는 걸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지수야, 엄마는 너 하루라도 빨리 결혼하는 거 보고 싶어. 만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얼굴도 봤잖아. 너도 그 집에 인사를 드렸다며? 아직 고민 중인 거야? 결혼? 나는 아직 아무 생각 없는데 엄마? 지금은 엄마 건강이 우선이지. 난 다른 거 신경 쓸 여유 없어. 일도 바쁘고. 엄마는 내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지수야, 현준이 참 괜찮은 사람이잖아. 더 늦기 전에 네가 결혼하는 걸 보고 싶어.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예쁘게 한복 입고 훈주석에 앉아보고 싶어. 그래야 엄마가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아. 엄마 말을 듣는데 가슴이 먹먹해져서 말이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엄마, 갑자기 무슨 결혼 얘기야. 결혼은 엄마 병 완치되고 나서 할래. 지수야,
엄마는 네가 언니처럼 든든한 신랑감을 옆에 두고 사는 걸 보고 싶어서 그래. 너도 엄마 없이 결혼하는 건 싫지 않니? 너 화려한 결혼식 필요 없잖아. 그저 엄마가 이렇게 멀쩡할 때 너 드레스 입고 예쁘게 결혼하는 모습만 보면 돼. 그게 지금 엄마가 바라는 전부야. 그런 엄마 말에 저는 더 고집을 부릴 수 없었습니다. 마침 남자친구도 엄마 상태를 걱정하며 결혼 말을 꺼냈으니 엄마 소원을 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 준비가 급하게 시작되었어요. 엄마가 혼주석에 앉으실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빠르게 모든 걸 진행해야 한다는 생각에 정신없이 상견례 일정을 잡고 양가 가족이 인사도 했습니다. 상견례 때 시어머니는 우리 어머니의 상태를 물으며 다정하게 걱정도 해주셨습니다. 안사돈, 몸은 좀 괜찮으신가요? 애들 결혼식 전에는 꼭 회복하셔야 할 텐데요.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시어머니 위로의 말을 들었을 때만 해도 참 따뜻하고 좋은 분이라고 느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병색이 완연한 우리 친정엄마를 보시고 걱정을 하시며 결혼날을 빨리 잡으라고 해주셨어요. 전에도 2번 인사를 드렸지만 상견례 때 본 예비 시어머니는 우리 집 사정을 잘 이해해 주셨고 집안 형편도 나쁘지 않아서 아들 결혼시키며 어느 정도는 도움을 줄 수 있다고도 하셨습니다. 시어머니 되실 분을 직접 만나본 엄마는 좋은 양반 같다며 저에게도 결혼 전이지만 시어머니라 생각하고 잘하라고 하셨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저 역시 엄마 말대로 잘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결혼 준비가 시작되면서 조금씩 시어머니에게 이상한 면모를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어느 날,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웨딩드레스 샵을 들렀습니다. 보통 드레스 보러 시어머니와 같이 가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지만 시어머니는 굳이 같이 가야 한다고 하셨고 저도 흔쾌히 같이 보시자고 했습니다. 예비 남편도 함께였지만 드레스 피팅이 끝나고 나서 시어머니는 저를 카페로 데려가 할 말이 있다고 하시며 차 한 잔을 마시며 이야기를 꺼내셨죠. 지수야, 친정엄마 때문에 빨리 결혼 준비하느라 많이 바쁘지? 준비하는데 어려운 건 없고? 시어머니는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네, 어머니. 급하게 준비하는데 이해해 주셔서 저나 엄마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서로 상의하면서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 중이에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런데 예비 시모는 대화를 슬쩍 다른 방향으로 돌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무리 니들이 알아서 한다지만 그래도 가정이라는 게 그냥 꾸려지는 게 아니잖니? 결혼하면 이제 네가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되는 거니까 급하다고 너무 대충하지 말고 기본은 했으면 해. 처음에는 어머니 말씀이 결혼 급하다고 해서 너무 대충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어머니. 아무리 급하게 해도 저는 기본은 지키려고 노력할게요. 저희 친정엄마도 저 대충 보낼 생각은 없으세요? 하지만 다음에 이어지는 예비 시모의 말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그래. 그럼 혹시 내가 이런 말 한다고 오해는 말고 대답해줘? 우리 현준이가 아무리 직장이 든든해도 결혼 후에 니들 돈 문제는 같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지 않겠니? 너도 일을 한다고 하긴 하지만 프리랜서라는 직업이 사실 불안정할 수도 있잖아. 나는 당초에 프리랜서인지 뭔지가 무슨 일로 돈을 번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단다. 혹시 네 수입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말해줄 수 있니? 시어머니인 내가 당연히 며느리 버는 돈은 알아야 하지 않겠어? 저는 예비 시모 말을 듣고 순간 멈칫했어요.
사실 전에도 넌지시 저의 수입과 우리 집 가정 형편을 은근히 궁금해 하셨거든요.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제가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 결혼 후에 가정을 어떻게 경제적으로 책임질 건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정확한 수입을 굳이 결혼 전에 전부 밝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제가 마련해드린 건물을 얘기할 필요도 없었고요. 그래서 적당히 대답해 드렸어요. 네, 프리랜서 일이 일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 안정적으로 일하고 있어요. 웬만한 직장인만큼은 벌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머니. 저는 최대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를 안심시키겠다고 굳이 수입이 월 1,000만 원이 넘는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제 대답을 들은 예비시모는 살짝 미소를 지으시더니 말을 이어나가시더군요. 그래 나도 네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건 알아. 그러니 결혼도 이렇게 준비하는 거겠지? 그럼 결혼하고 나서도 너 계속 일할 거지? 현준이가 큰 회사에 다니고는 있지만 너도 좀 더 안정적인 직장을 찾는 건 생각해 본 적 없니? 그 질문에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미 충분히 안정적이었으니까요. 네, 어머니. 지금 와서 직장에 들어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고요. 제 일 특성상 앞으로도 계속 프리랜서로 일할 생각이에요. 그게 저한테 가장 잘 맞거든요. 저는 어머니 말에 차분하게 대답했지만 시어머니 눈빛에서 뭔가 불만족스러운 기색을 느낄 수 있었죠. 그래, 네 일이니 다 생각이 있겠지. 근데 아무래도 너희 쪽에서 급하게 추진하는 결혼이잖니? 그럼 급한 쪽에서 우리보다는 조금 더 부담을 하는 편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네 생각은 어떠니? 나는 우리 아들이 개혼인데다 마지막 혼사나 다름없으니까 예단도 소홀히 받고 싶지는 않아. 그러면서 슬쩍 우리 집에서 좀 더 금전적인 부담을 했으면 한다는 말도 하셨어요. 그 순간 예비시모가 단순히 걱정하는 것 이상으로 돈에 집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딱히 유쾌하지 않은 대화였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상견례 때 우리 엄마의 상태를 걱정하며 좋은 시어머니인 척 연기를 하신 건지 결혼 날짜를 잡고 난 이후 예비 시어머니의 본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결혼 준비를 하면서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했고 우리 가족의 상황이나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 듯 보였어요. 급하게 하는 결혼이라지만 우리 집안에서는 중요한 행사야. 다른 사람 눈에 우스워 보이지 않게 준비했으면 하는구나.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괜찮을 테니 아픈 네 친정엄마보다는 앞으로 나랑 상의하는 게 나을 거다. 그러면서 혼수 목록과 예단 목록을 주시며 아픈 친정엄마 대신 자기와 알아보러 다니자고 하시더군요. 제가 간소하게 하고 싶다고 하면 못마땅해 하시면서 다른 며느리들과 비교도 하셨고요. 시어머니는 결혼 준비의 세세한 부분까지 관여하며 본인의 욕심과 체면을 중요시하는 분이셨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예비 시어머니가 겉으로는 좋은 사람인 척하지만 실제로는 속물적인 면이 있다는 걸 조금씩 눈치챘습니다. 이렇게 결혼하는 게 과연 맞나 싶은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오직 엄마가 살아계실 때 결혼을 해야 한다는 걸 목표로 삼고 결혼하기 전 누구나 겪는 메리지 블루스라고 애써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다행히 예비 남편만은 옆에서 저에게 다정했고 친정엄마도 자주 찾아뵈며 제 마음이 불안하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제 계획대로 되어가지 않더라고요. 엄마의 병이 재발한 지 몇 달 만에 병원에서 긴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엄마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고 폐혈증으로 인해
엄마가 위독하다고 하더군요. 의사들은 우리 가족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결혼 준비로 정신없던 저는 엄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모든 것이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항암 후유증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엄마가 어머니가 위독해지셨다는 소식을 듣고 병실로 달려갔지만 끝내 손을 붙잡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와 언니는 엄마의 임종을 지켰지만 마음의 준비를 아무리 해왔다고 해도 엄마의 죽음은 너무나 슬픈 일이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남자친구도 급하게 달려왔어요. 엄마의 장례식이 준비되었고 저는 결혼 준비를 잠시 멈추고 어머니의 마지막 길을 함께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장례식장은 생전에 엄마와 친분이 있던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와주셨습니다. 엄마 외갓집과 친가에서도 오셨어요. 저는 언니와 함께 정신없이 인사를 받으며 엄마를 떠나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빈소에서 저는 정신을 붙들어 매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놓인 엄마 영정 사진이 너무도 선명한 것이 너무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저를 예비 남편이 안타까워하며 먹을 것도 챙겨주고 형부와 함께 장례 절차도 논의하며 저 할 일을 대신해주기도 했어요. 그 부분은 파혼한 지금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때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에 오신 예비 시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검은 정장을 차려입은 어머니는 장례식장으로 들어서면서도 주변을 두리번거리시더라고요. 결혼을 준비하면서부터 조금씩 어머니와 만나는 걸 불편하게 느끼던 저는 어머니의 시선이 어쩐지 불쾌했습니다. 전혀 위로의 표정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아이고, 이렇게 큰일을 치르게 돼서 어쩌니. 딱 몇 달만 버티셨으면 좋았을걸. 딸 결혼하는 건 보고 가셨어야 하는데. 장례 치르느라 고생이 많다, 지수야. 어머니는 기계적인 위로를 내뱉으며 저와 언니 앞에 섰습니다. 그래도 언니는 예비 시모에게 예의를 갖추며 인사했어요. 저 역시 와주신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말했고요. 제가 남자친구를 쳐다보니 이러더군요. 내가 어머니께 연락드렸어. 그래도 상견례까지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당연히 와보셔야지 않겠어? 예비 남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었죠. 저는 어머니가 조의금만 내시고 조문을 마치고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어머니는 상주인 우리와 인사를 끝내고 고개를 돌려 조문객이 있는 쪽을 바라보셨습니다. 참, 생전에 네 엄마 인간관계는 좋으셨나 보다. 조문객이 없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아서 다행이구나. 근데 너희 집에 딸만 둘이라 조의금 관리는 잘하고 있는 거니? 네, 어머니. 잘 관리하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저는 어머니 말에 살짝 당황했습니다. 위로하는 태도라기보다는 우리 엄마 장례식 상황을 점검하는 듯한 태도라니 슬퍼하는 저나 언니에겐 너무 불편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제 옆에서 고생해주는 남자친구를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여자들만 있는 집은 이래서 안 좋아. 그래서 집안에는 아들이 있어야 하는 법이지. 아무튼 이따가 내 지인들도 몇 명 올 텐데 오시면 조문객 대접 신경 좀 써줘. 알겠니? 저는 어머니가 굳이 결혼도 안 한 예비사돈 장례식에 본인 지인들을 불렀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네? 어머님 지인이요? 저희 가족이 모르는 분들인데요. 저희 엄마 지인도 아닌데 굳이 안 오셔도 되는데요, 어머니. 신경 써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어머님 와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드려요. 다른 분들이 오셔서 조문하시면 제가 부담스러운데요, 어머니. 나중에 제가 어찌 갚아야 할지. 하지만 어머니는 아무렇지 않은 듯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내 며느리 될 사람 엄마 장례인데 내 친구들도 당연히 불러야지. 그래야 너희도 조문객도 많고 좋지 않겠니? 아유, 모르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뭐가 중요해. 네 엄마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래야 장례식이 제대로 되는 거지. 힘들 텐데 내가 다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시어머니는 마치 자신이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얼마 후 정말로 예비 시어머니의 지인들이 하나둘 엄마 장례식장에 오셨어요. 생판 모르는 분들이었는데 조의금을 내시고 조문까지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그분들 앞에서는 눈물까지 훔치시며 저를 소개하셨고 우리 엄마와 오랜 친분이 있었던 듯 행동하셨어요. 사실 두 분은 몇 번 만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그날 내내 시어머니는 조문객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슬픔에 빠진 척하며 사람들에게 우리 친정엄마의 인연과 친분을 강조했습니다. 처음 혼자 오셨을 때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시더라고요. 저희 사돈이 참 좋은 분이셨죠. 딸내미 살아생전에 결혼시키겠다고 많이 서둘렀는데 이렇게 가실 줄이야. 정말 안타깝지 뭐예요. 저는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고 마음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정말 슬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기 위한 연기인지 혼란스러웠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장례식이 거의 끝나갈 무렵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지인들이 우르르 장례식장을 빠져나가고 조문객이 뜸한 시간이었습니다. 조카들 때문에 언니가 계속 장례식장에 있기 힘들어해서 집으로 보내고 제가 남자친구와 빈소를 지키기로 했어요. 그때 시선 한쪽에 예비 시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장례식장 입구에 엄마 조이암 근처에 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심코 바라봤지만 잠시 후 어머니의 행동이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에 다시 한번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어머니는 제가 쳐다보고 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조이암을 열더니 손을 넣어 봉투를 꺼내기 시작하신 겁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내 눈을 의심했습니다.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건가 싶어 다시 시어머니를 보았지만 분명히 어머니는 조의금 봉투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정리를 도와주시는 건가 싶었죠. 당황한 저는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저기,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 사촌 오빠가 정리해주기로 했는데요. 어머니는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요. 혹시 이 안에 뭐 찾으시는 거라도 있으세요? 그런데 어머니는 제 물음에 아랑곳하지 않고 조의금 봉투를 뒤적이며 말했습니다. 얘는 뭘 하긴? 아까 내 지인들이 낸 봉투 챙기는 거지. 어차피 이런 돈은 다 갚아야 하는 빚이야. 네가 갚을 일은 없으니 내가 챙겨두고 갚으려고 하는 거다. 시어머니는 당당하게 말하며 조의금 봉투를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건 저희 가족이 해야 하는 일인데요. 명단이 필요하시면 나중에 정리해서 드릴게요. 아유, 그런 소리 하지 마. 이것도 내가 도와주려고 이러는 거야. 그리고 이 정도는 나도 챙길 게 있어야 하지 않겠니? 그동안 얼마나 신경 썼는데 나도 내 몫을 챙기는 거지. 아참, 혹시 우리 아들 지인이 낸 조의금 있으면 그것도 좀 챙겨줄래? 좀 안타깝긴 하구나. 결혼하고 나서 돌아가셨으면 내가 훨씬 사람도 많이 부르고 돈도 많이 들어왔을 텐데 말이다.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 목?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게다가 자기 아들 지인을 통해 들어온 조의금을 챙겨달라니요. 남의 장례식장에서 이런 경우는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내 몫이라뇨? 그럼 지금
어머니 몫을 챙긴다는 말씀이세요? 어머니는 그 와중에도 조문객들이 준 봉투를 하나하나 열어보며 금액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봉투를 쌓아두며 사람 이름을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죠. 그리고는 제가 멀뚱히 서 있는 걸 보시고 못마땅한지 한쪽 눈썹을 살짝 치켜 올리며 마치 그게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래, 내 목. 예,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나도 어느 정도는 돌려받아야 할 거 아니니? 어차피 우리 가족도 다 돈 냈잖아. 솔직히 말이다. 나도 아들을 장모 없는 집에 장가 보내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 그래도 너희 쪽에서 많이 보탠다니까 마음 먹은 거지. 어쨌든 내가 니들 결혼 준비에도 신경 쓰고 네 친정엄마 대신해서 얼마나 애를 썼니? 이 정도는 내가 챙길 게 있어야지. 그리고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다만 결혼 전부터 내가 이렇게까지 장래도 신경 써주고 있잖아. 이건 그동안 고생한 내 몫이야. 너도 동의하지? 예비 시모의 어처구니 없는 말을 듣고 저는 뭐라 할 말을 잊었습니다. 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조차 돈에 집착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오만정이 떨어져 버렸어요. 저는 어머니가 챙겨달라는 봉투를 챙겨서 줘버렸습니다. 엄마 장례식장에서 큰 소리를 내고 싶지 않았던 저는 뭐라 반박도 못하고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필 어머니가 조의금 봉투를 챙기는 모습을 남자친구가 잠깐 눈을 붙이고 있는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계속해서 봉투를 뒤적이며 돈을 챙기는 모습을 보며 저는 그날 예비 시모 때문에 처음으로 파혼을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엄마의 장례가 끝나고 아무리 골백 번 생각을 해봐도 그날 있었던 예비 시어머니의 충격적인 행동은 도저히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일을 까맣게 모르는 남자친구는 어두운 제 표정을 보고 한숨을 쉬며 손을 잡았습니다. 많이 힘들지. 장례식 내내 이래저래 신경 쓰는 게 보여서 내가 다 마음이 아프더라. 혹시 내가 더 도와줄 거 있으면 말해줘. 그 사람에게는 참 고맙고 미안하더군요. 하지만 솔직히 이 순간에는 위로마저 공허하게 느껴졌던 게 사실입니다. 장례가 끝나고 나서 며칠 후 저는 더 미루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예비시댁에 가서 말씀드릴 게 있다고 연락했어요. 아마 어머니는 제가 감사 인사를 오는 줄로 아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파혼을 통보할 결심이었어요. 장례는 잘 치르고 왔니? 천천히 인사 와도 되는데 뭘 벌써 오고 그래? 일단 앉아라. 나도 마침 너 오면 할 말이 있었어. 어머니는 또 무슨 할 말이 있다는 건지 뭔가 단단히 마음먹은 얼굴이더군요. 그래서 먼저 드러나 보자 싶어 말씀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기다렸다는 듯 바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대충 친정엄마 일 수습했으면 이제부터 니들 결혼 준비도 신경 쓰렴. 이제는 네가 엄마도 없고 아버지도 안 계시고 고 하나 다름없지 않니? 물론 언니가 있지만 시집간 언니야 출가 외인이니 엄밀히 말해 네 식구라고는 할 수 없지.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추진하는 일은 모두 나랑 상의해서 하자꾸나. 나를 친정엄마나 다름없이 생각하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너 혹시 상속받을 재산이나 돈 문제도 나랑 상의했으면 좋겠다? 저는 어머니 말을 듣고 또 한 번 기가 막혔습니다. 오 하나 다름없다니요. 게다가 우리 언니가 왜 식구라고 할 수 없다는 건가요? 예비시모 사고방식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네? 어머니, 지금 대체 저한테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제가 고 하나 다름없다니요. 제가 왜 가족이 없습니까? 언니도 있고 형부도 있고 부모님 돌아가셨으면 다 고아인가요? 말씀 조심하세요. 그리고 제가 왜 어머니랑 돈 문제를 상의해요? 그럴 일 없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와 예비시모는 당황한 얼굴이 되어 저를 바라보더군요. 아마 남자친구는 자기 엄마가 저를 딸처럼 생각하겠다는 말을
정말로 좋은 의미로 이해한 듯 했습니다. 제가 날카롭게 반응하니 당황한 현준과 시어머니는 긴장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예비 시모는 이내 화난 얼굴로 저에게 언성을 높이셨어요. 너야말로 너 생각해주는 줄도 모르고 말을 그렇게 하니? 솔직한 말로 아직 결혼하기도 전인데 너희 친정엄마 돌아가셨을 때 내가 찾아갈 필요도 없었던 일이라는 건 생각 못하지? 애쓴 시어미한테 고작 그 정도로밖에 말을 못하는 거니? 그래서 앞으로는 나랑 상의를 안 하겠다 이거니? 네, 상의할 일 없죠. 그리고 어머니 말대로 아직 결혼도 하기 전인데 누가 누구 시어머니인가요? 그냥 저한테는 아주머니죠. 저요, 파혼하려고요. 이 결혼 안 하겠습니다. 저는 어머니 말에 기가 막혀서 바로 파혼하자고 선언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예비 시모는 적반하장으로 저에게 역정을 내시더군요. 감히 제가 파혼 말을 꺼냈다며 노여워하시면서요. 뭐? 파혼? 너 지금 뭐라고 했어? 파혼? 감히 예비 시댁에 와서 파혼이라는 말을 꺼내? 네. 오늘 저는 이 말하려고 온 건데요. 우리 엄마 장례식 때 어머니가 조이금함 뒤지는 거 보고 딱 알겠던데요. 이 집에 시집가면 내가 얼마나 호구가 될지 말이죠. 제가 지금까지 모은 돈이랑 재산을 아줌마한테 오픈하면서 뜯겨먹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랬더니 예비 시모가 비웃는 표정을 지으며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아이고, 네가 가진 돈이 뭐 얼마나 있길래 그래? 뭐 로또 당첨금만큼 있기라도 하니? 꼴랑 시집갈 돈 모아놓고 건방지게 파혼? 아, 모르셨겠구나. 사실 저 어머니 아들보다 버는 돈이 3배는 많거든요. 게다가 지금 사는 건물이 원래 내 돈 들어간 소유 건물이고요. 요즘 조물주보다 건물주라는데 이 정도면 제가 먼저 파혼하자고 할 만하지 않나요? 그러자 제 대답을 들은 남자친구가 놀란 얼굴로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정말? 너 지금 사는 작업실이 사실 네 소유 건물이라는 거야? 근데 왜 그동안 말 안 했어? 나한테는 적어도 말했어야지. 설마 날 못 믿어서 그런 거야? 우리 만나기 전에 내가 엄마한테 지어준 건물이라서 그래. 이제 돌아가셨으니 내가 상속받을 거고. 어쨌든 일부러 말 안 한 건 아니야. 그러자 예비 시모 얼굴이 새파래지더군요. 뭐? 건물주? 네가 건물주라고?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네가 그동안 그런 걸 숨기고 있었다는 거니? 네. 제가 굳이 이 결혼 아쉽지 않은 이유 이제 아시겠어요? 어머니 아들은 어머니 성품을 안 닮았으니 다행이지만 저는 어머니 같은 분 감당할 자신이 없네요. 우리 결혼은 엄마랑 별개로 생각해야지. 나한테 왜 말도 없이 갑자기 파혼하자고 하는 건데. 그동안 우리 사이는 대체 뭐냐고. 우리 엄마가 조금 전에는 말 실수했다 쳐도 내가 지수 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파혼이라니. 정말 서운하다. 남자친구는 제가 파혼 얘기를 꺼낸 것이 서운하다고 했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에게 발끈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 때문에 파혼하겠다는 거냐? 남자친구도 당황했을 겁니다. 저도 그 사람에게는 날벼락 같은 일이라는 사실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파혼 결심을 한 결정적인 이유를 얘기했어요. 실은 우리 엄마 장례식에서 네 엄마가 조이금함 뒤져서 지인분들 건 다 챙겨가셨어. 모르고 있었지?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바뀌는 걸 느껴졌습니다. 저는 주저하지 않고 말을 이어갔어요. 네 엄마가 우리 엄마 장례식 와서 지인들까지 부른 건 이해해. 챙겨주신 거라 이해할 수 있어. 근데 자기 몫이라고 조이금함에서 봉투를 꺼내는 거 보고 솔직히 질렸어. 이런 상식 밖의 경우가 어디 있어? 아줌마, 저는요. 돈이 없는 건 이해해도 경우가 없는 건 이해 못하는 사람이라서요. 이 결혼은 때려 죽어도 못하겠네요. 남자친구는 제 말을 듣고 황당해하며 멍하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버럭 저에게 소리쳤습니다. 그게 뭐가 어때서?
감히 니깎게 우리 아들한테 파혼을 선언해? 네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때였습니다. 남자친구는 갑자기 자기 엄마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제발 이제 그만하세요. 제가 지금 들은 게 전부 사실이에요? 시어머니는 놀라 멈칫했지만 남자친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마 자기 엄마가 장례식장에서 조이금함을 뒤졌다는 사실에 상당히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그 사람 성격상 저에게 많이 미안했을 겁니다. 엄마, 도대체 내 여자친구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장례식장에서까지 조이금함을 뒤지다뇨. 그게 대체 무슨 듣도 보도 못한 상식밖의 경우냐고요.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 할 행동이에요? 그러니 파혼하자는 말하는 게 당연하죠. 이런 상황 만든 건 이제 보니 전부 엄마 때문이잖아요. 네가 지금 엄마한테 화를 내고 이게 뭐 하는 짓이니? 다 너희 결혼 준비에 들어간 비용도 있으니 엄마가 당연히 챙길 권리가 있는 거지. 시어머니가 당황해서 변명하려 했지만 남자친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남자친구는 제가 말릴 새도 없이 벌떡 일어나더니 자기 엄마에게 다가가더니만 갑자기 멱살까지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들 행동에 놀라서 소리 지르셨죠. 어머머!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너 지금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하는 거니? 정말 실망이다. 이 천하의 막대 먹은 놈! 아무리 여자가 좋아도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 시어머니는 아들에게 멱살을 잡히고 충격을 받으신 듯 소리치셨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도 자기 엄마 때문에 결혼이 틀어졌다는 생각에 화를 못 참는 듯 했어요. 엄마는 대체 제 여자친구한테 무슨 짓을 하신 거죠? 어쩜 예비사돈 장례식장에서까지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죠. 조이금함을 뒤져서 봉투 꺼낼 생각을 어찌 하셨냐고요. 제가 여자친구 얼굴 볼 면목이 없잖아요. 차라리 오시질 말지. 왜 이런 일을 만들어서 아들 장가도 못 가게 망치시느냐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당황한 얼굴로 남자친구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준아, 그게 아니야. 내가 너를 생각해서 예비사돈 장례까지 간 거 아니겠니? 엄마 마음도 모르고 엄마한테 이러면 되겠어? 저를 생각했다면 그러지 마셨어야죠. 엄마가 제 앞길 다 망치셨네요. 저는 남자친구가 엄마를 붙잡고 있는 팔을 가만히 만지며 말했습니다. 이제 됐으니 그만해. 우리 결혼은 이쯤에서 끝내는 게 맞을 것 같아. 우리 엄마가 잘못하신 게 맞아. 하지만 우리 사이를 이렇게 끝낼 필요는 없잖아. 내가 미안해. 엄마가 사과 안 하시면 내가 사과할게. 저는 남자친구 눈을 보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 일이 결정적인 계기이긴 했지만 그전부터 고민은 했었어. 하지만 엄마 때문에 결혼을 서두르기도 했고 너를 좋아했으니까 자꾸 솔직한 마음을 억눌렀던 것 같아. 어머니가 나랑은 안 맞는 분이겠다는 생각은 계속 들었거든. 어쨌든 난 이 결혼은 못해. 입장 바꿔 생각하면 내 마음도 이해가 갈 거야. 이해하고 받아들여줘. 남자친구는 한동안 말이 없었지만 결국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엄마가 그런 짓 하실 줄은 꿈에도 몰랐어. 내가 봤다면 절대로 그냥 두지 않았을 거야. 그래, 알았어. 어쨌든 네 결심이 그렇다니 일단 네 말대로 할게. 남자친구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지더군요. 저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가 나한테 미안할 일은 아니지. 어쩌면 우리 서로는 좋다고 결혼해도 어머니 때문에 결국은 사이가 나빠질 수 있을 테니까. 맞지 않는 부분을 확인한 거라고 생각하자. 우리 서로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야.
남자친구는 저에게 여전히 미련이 남은 듯 했지만 이미 제가 파혼 결심한 것을 바꾸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결혼을 억지로 끌고 가는 건 둘 다 불행해지는 길일 뿐이라는 걸 말이죠.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마지막으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제가 예비시댁을 나가려고 하자 예비시모는 저를 붙잡고 다시 얘기하자며 사정하더군요. 예, 우리 집을 이렇게 다 뒤집어 엎어놓고 지금 어딜 가겠다는 거니? 일단 앉아서 다시 천천히 얘기해보자. 내가 사과하면 되는 거니? 그럼 되는 거야? 아니면 그때 가져간 돈 다시 돌려주랴? 저는 기가 막혀 헛웃음을 웃고 말았습니다. 대답할 가치도 없었지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날렸죠. 아줌마, 앞으로 아들 장가라도 보내려면 지금처럼 저한테 하는 짓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요즘 아줌마 같은 시어머니는 기피 대상 1호라고요. 제 말에 열받았는지 저를 한 대 치려고 하시더군요. 남자친구는 이제 그만하라며 자기 엄마를 붙잡고 저에게 나가라는 눈짓을 했어요. 그날을 끝으로 저는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 엄마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전화와 문자 폭탄을 보내곤 하셨어요. 결국은 저희 언니 부부가 나섰습니다. 저희 형부가 경찰이거든요. 스토킹 범죄로 신고하겠다고 하니 그제야 연락을 멈추더라고요. 가만히 있었으면 돈 잘 벌고 건물주이기까지 한 며느리를 볼 수 있었을 텐데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쉽게 포기가 안 되었던 거죠. 하지만 본인 아들 인생 망친 걸 뒤늦게 후회한들 어쩌나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데 예비시모 본색을 알고 제가 다시 마음을 돌릴 일은 절대 없었습니다. 그렇게 파혼 후 한동안 공허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아마 엄마의 장례와 파혼이 거의 동시에 일어난 일이다 보니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후로 저는 결혼 준비를 전부 멈추고 예약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당분간 결혼이나 남자보다는 엄마 보낸 슬픔을 극복하고 제 일에 더 집중하는 삶을 살려고 해요. 어쨌든 시간은 흐르는 법이니 언젠가는 파혼의 상처도 흐릿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지나고 보면 결혼을 포기한 아쉬움도 엄마를 보낸 슬픔도 모두 나 자신을 성숙하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걸 알게 될 날이 오겠죠. 혹시 다음에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저는 더 이상 남의 기대에 맞추거나 눈치 보면서 끌려다니지는 않을 것 같네요. 결혼이라는 건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때로는 가족까지 얽히게 된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헤어진 남자친구도 자기 엄마와 관계 정립을 제대로 해야 아마 나중에 누군가를 만나도 정상적으로 결혼하지 않을까 싶어요. 착한 그 사람이 과연 엄마를 외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저의 파혼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